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만전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외국 소식인데 특히 보니까 오늘 인텔이 글로벌 파운드리를 인수 추진할 거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추진할 거라는 그런 소식이지 아직 추진 확정된 건 아니고 그런 이야기들이 좀 들리곤 있습니다. 파운드리 4위사인데 글로벌 파운드리가 한 5% 돼요. 점유율이 5% 정도. 인텔이 워낙 존재감이 없으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파운드리 쪽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자국 내 기업 글로벌 파운드리에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사들은 삼성 그리고 하이닉스한테 긴장하고 위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거 해봐야 인텔 그다지 크게 큰 도움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괜히 어설프게 비싼 돈 주고 샀다가는 오히려 회사 역풍 맞을 수 있어요. 역풍. 그래가지고 너무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쫄 필요도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일단은 지금 인텔이 한 300억 달러죠. 300억 달러, 34조 정도를 투자해서 파운드리 이제 업체 글로벌 파운드리의 인수 협상을 추진한다, 그런 외신 보도가 나왔는데, 그래서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국내 반도체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CPU에 주력하던 인텔이 이제 파운드리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선언을 한데, 이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는 지각 변동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들은 하고 있고요. 일단은 파운드리를 중심으로 이제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2030년까지 세계 1위에 오르겠다고 이제 목표를 세웠잖아요. 삼성전자가. 경쟁사들의 투자 확대와 합종 연행 움직임으로 또 한 번 거센 도전에 직면했다, 그런 이야기인데, 어차피 이래나 저래나 똑같은 거예요. 인텔이 그렇게 미국 삼성을 위협하는 그런 업체도 아니고, 저는 그렇게 크게 위협스럽다, 두렵다,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인텔의 글로벌 파운드리 인수가 이제 성사가 된다면은 세계 반도체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라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 구상에는 약간 힘은 실릴 수는 있겠죠. 인텔 CEO도 최근에 미 일간지의 폴리티코에 이제 보낸 기고문에서 반도체 생산 리더십을 강화하고 관련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미국 기업의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주장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인텔이 이제 글로벌 파운드리 인수를 타진한다는 내용도 이 같은 견해의 일환이다, 이제 볼 수는 있는 거죠. 일단은 지난 3월에 인텔이 파운드리 진출을 선언한 이후에 미국의 이제 글로벌 반도체 생산 점유율이 한 30% 정도 이상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경쟁을 예고한 바는 있는데, 시장 조사업체에 따르니까 글로벌 파운드리는 올해 1분기까지 세계 파운드리 시장에서 한 5% 점유율을 하고 있어요. TSMC가 한 55%, 삼전이 17%, UMC가 한 7%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SMIC하고 함께 4위에 올랐는데, 분기마다 변동은 있는데 UMC하고 한 3, 4위권 정도 형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인텔은 또 200억 달러 투자해가지고 미국 애리조나주에 2개의 새로운 팹을 건설하기도 발표했어요. 발표만 했지 아직까지 실제 가동은 아직 멀었어요. 2024년 이후나 이뤄질 전망인데, 그때 가봐야 아는 거겠죠. 제가 볼 때는. 과연 인텔이 이게 잘하는 짓인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볼 때는 잘하는 행동인지 한번 잘 봐야 할 겁니다. 파운드리 사업은 경쟁사보다 빠르게 인프라를 구축해가지고 고객사를 유치하는 과정이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이를 고려할 때 시장성을 갖춘 업체를 인수하는 것이 전략적 선택이라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하여튼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에 진출하겠다고 선언했지만은 당장은 내부에서 할 수 없으니까 글로벌 파운드리 이용해가지고 이제 하겠다는 거죠. 이용하겠다는 거고, 글로벌 파운드리 입장에서는 인텔의 자금을 통해서 투자 여력이 이제 생긴다는 점에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일단은 대만 TSMC가 이제 미국은 물론이고요, 중국과 일본에 잇따라 투자하면서 외연 확장을 하고 있는데, 인텔 입장에서도 이제 속도를 내야 할 상황이에요. TSMC는 이미 120억 달러 투입해서 미국 애리조나주에 반도체 6개 공장 짓기로 했고요.
이제 중국 난징 공장을 확장하는데도 한 28억 달러 투자할 계획인데, 말만 투자할 계획이지 이게 실제 됐느냐. 이게 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TSMC가 중국의 공장을 과연 만들 수 있겠는가?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태클을 걸고 있고, 그 잘 생각할 게 이제 독점이라는 게 별로 안 좋아. 이게 보면 독점을 너무 해버리면은 나중에 견제를 받아요. 특히 미국 같은 나라는 독점 굉장히 싫어해. 독점 기업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무조건 뭐 TSMC다 물량을 다 주지는 않을 겁니다. 다 분산하는 효과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그렇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뭐 기사에서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뭐 지각 변동이 예고되니까 삼성전자의 고민이 더 커지게 됐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일단은 TSMC하고 점유율 차이가 뭐 줄어들지 않는다. 지금 당장은 줄어들지는 않겠죠. 일단은 좀 더 지금도 계속 기술 개발에 투자를 하고 있고, 좀 계속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실력을 쌓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삼전이 직접적으로 경쟁하고 있는 대상이 이제 TSMC지만은 미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바탕으로 그 인력과 지원을 쏟아부고 있는 인텔이 인수를 추진해서 만약에 삼성 이렇게 순위권에 들어오면은 삼성으로서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다 막 얘기는 하는데, 어차피 자기 가져가는 포지션이 있어요. 그 포지션이 뺏긴다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당장 뭐 인텔이 무슨 EUV로 가지고 막 EUV 장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여건도 아닌 것 같고 제대로. 그리고 또 3위 업체 UMC도 있고 SMIC도 있는데, 하여튼 이런 업체들도 다 지금 자기 나름대로의 포지션이 있다는 거죠. 하여튼 뭐 삼성 측에서는 뭐 소식을 예의주시는 하고 있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는 이제 파악은 하고 있겠죠. 그래서 삼성에서도 이제 파운드리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서는 의미 있는 뭐 M&A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는 많았죠. 많아서 특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에는 슈퍼사이클을 타고 빠르게 성장세를 보이는데, 파운드리가 약간 좀 더딘다. 뭔가 변화를 모색해야 하지 않느냐.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이제 우리도 이제 2030년까지 171조 투자하겠다. 그래서 이제 파운드리 점유율 확대에 나서겠다 했는데, 뭐 쉽지는 않다고 하죠. 당연히 뭐 쉬운 게 어디 있겠어요. 뭐 곧바로 막 돈 투자했다 해가지고 곧바로 무슨 점유율이 확 늘어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시간과 그 자본금의 자본금 가지고 잘 믹스를 해가지고 충분한 시간 동안 제품 뭐 기술력을 높여야겠죠. 수율도 높여야 하고. 근데 그런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니까 아직까지는 점유율이 조금 변화가 없는 거죠. 시간이 어느 정도 약해서 시간이 지나면은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겠죠. 여기에 또 총수 부재가 있으니까 삼성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투자 결정에는 조금 조심스럽다. 나는 그게 악재라기보다는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삼성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나올 때까지는 잠시 보류. 나오면은 그때 이재용 부회장이 앞장서가지고 전두 지휘하겠죠. 그때 이제 확실한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삼성도 다 나름대로의 전략이 있을 거예요. 그 상황과 타이밍을 보고 있는 것 같고. 하여튼간 그렇습니다. 지금은 뭐 인텔이 뭐 글로벌 파운드리를 인수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러려니 해요. 어차피 자기들끼리 적당한 포지션 가져가서 그 관련된 거 하겠죠. 글로벌 파운드리가 뭐 당장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실력이라는 게 또 하루아침에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 TSMC도 오랜 세월을 이렇게 거쳐가지고 이 분야에만 집중적으로 했어요. 수십 년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55% 정도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 겁니다. 뭐 하루아침에 55% 가는 게 아니잖아요. 다 모든 업체들이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도 오랜 시간이 걸려서 17%간 거니까 좀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은 더 지켜봐야 돼요. 10년을 더 지켜봐야지 이제 점유율 확대도 한번 기대도 해보는 거고, 그 사이에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거니까 한번 우리는 차분하게 이제 대응하면서, 우리는 딴 거 없어. 그냥 이 기업이 잘 흘러가는 것만 잘 캐치하면 되는 거죠. 일단은 가장 아쉬운 건 그거예요. 빨리 총수가 나와서 시원하게 빨리 진두지휘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뭐 M&A 관련된 것도 그렇고 투자 계획 발표한 것도 빨리 성사시켜야 하고요. 미국 투자도 그렇고 할 일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바빠지겠죠. 그래서 오늘 기사 보고 제가 느낀 건 그겁니다. 뭐 인텔 뭐 인수를 하든지 말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삼성은 어떻게든지 TSMC를 좀 뭔가 격차를 줄여야 한다. 이 격차를 줄이면은 뭔가 좀 삼성한테도 가장 큰 호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TSMC의 물량을
더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TSMC는 55%지만은 더 늘리기는 힘들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더 힘들 것 같고, 더 오히려 뺏기면 뺏겠지 덜 늘리기는 힘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의 생각이고 내 퓨처리예요. 제 생각이 다 맞다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생각도 있을 테고. 하지만은 그렇습니다. 일단 독점은 오래 가지 못할 겁니다. 독점 오래 가지 못할 거고, 결국 자기가 가진 집은 좀 뺏기면서 이제 밑에 있는 업체들이 골고루 나눠 가져가겠죠. 삼성은 어떻게 해서든지 17%지만은 20%까지 빨리 끌어올리는 게 가장 급선무인 것 같네요. 하여튼 오늘은 그 인텔 관련된 소식도 있고, 삼성도 빨리 뭐 M&A 관련된 그런 소식들이 빨리 들려왔으면 좋겠네요. 관련해 가지고 한번 짤막하게 설명 마치고 영상 나중에 차후에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